안녕하세요, 고3 여러분. 올해 미적분을 함께할 한정민 선생님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집에서 공부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EBS 개념을 설명을 좀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서라벌 고등학교 선생님들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EBS 수능 특강을 보면은 레벨 1, 2, 3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마다 문제가 있는 그 쪽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랑 같이 짝수번 문제들을 진행할 것이고, 이제 홀수번 문제들은 학생분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다들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하시면 성적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봐볼 건데요. 오늘 할 거는 11페이지 레벨 1 기초 연습의 짝수 문제들 쭉 볼 건데, 12, 13, 14페이지를 볼 건데, 자, 2번 문제부터 봅시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그 중에 배운 것 중에 부등호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AN이라는 게 자,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알파도 수렴할 거다 라는 개념을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써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 여기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때 여기가 등호가 없더라도 이거는 설립해요. 왜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n분의 1을 n을 무한대로 가면 0이라고 하죠. 근데 n분의 1은 0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항상 0보다 n분의 1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극한을 취하면 0으로 같아지듯이, 여기가 등호가 없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이렇게 등호가 없는 거더라도 이거는 만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AN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n분의 A의 2n-1에 대해서 궁금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 안 배우는 학생들은 이렇게 다르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수열이라는 게 뭐냐?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인데 뭐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n에다가 1, 2, 3, 4 넣는 거였어요. 그럼 함수라고 했으니까 A, 2n-1은 뭐겠어요? n에다가 2n-1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기다 2n-1을 넣으니까 6n-6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A에 2n-1이 될 것이고, B에 같은 경우에는 6n-2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A 2n-1이 궁금하다? 그게 아니고 요 밑에다가 n으로 나누었을 때가 궁금하다, 이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앞에 있는 거 극한 시험은 어디로 가죠? 이거 6으로 가죠. 엄청 쉬운 문제죠. 그리고 얘도 극한을 취하면 어디로 가죠? 6으로 가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성립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게 같은 곳으로, 다시 해서 6으로 수렴한다면 얘도 어디로 수렴할 거다? 6으로 수렴할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답을 4번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샌드위치 법칙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은 스키즈 법칙이다, 스키즈 시어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 건데, 저희 학교 다들 이제 3학년이니까 아시죠? 우리 칠판 지우는데 오래 걸리죠. 물기도 말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물기 마를 때까지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극한 값이 존재할 때예요. 자, 우리가 앞서 문제들은 이거의 극한 값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극한 값이 존재할 때, 다시 해서 얘가 수렴할 때, 그러면 얘가 수렴할 때 어떤 식으로 저 유지수 A하고 B가 정해져야 되겠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까 n분의 6n-3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6으로 수렴한다는 거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유리화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1학년 때 많이 하는 거죠. 자, 얘 가운데를 부호를 바꾼 거를 분자 분모 모두 곱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합차가 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와서 봤더니, 자, 분모는 몇 차다? 여기 루트의 제곱이 있으니까 1차고, 여기도 1차니까, 아, 여기는 최대 1차식이겠구나. 1차 다항식이고, 분자를 보니까 2차식이 있고 2차식이 빼져 있어요. 근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고 했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클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하려면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분자의 2차, 다시 해서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된다는 것까지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를 해보니까 리미트 무한대로 가는데, 다시 한번 쭉 써보면, 자, 여기는 이렇게 묶이겠죠? 여기가 4n제곱이고 여기는 a제곱 n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묶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가 b제곱이 빼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다들 됐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1차니까 분자도 1차여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된다. 다시 해서 a제곱은 4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자, 2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2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얘는 어떤 발산하는 애겠죠. 그리고 여기 또 발산하는 애인데 가운데가 빼지니까 얘는 발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근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발산하고
여기도 발산하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에다가 그러니까 엄청 큰 수에다가 엄청 큰 수를 더하게 되면 얘는 더 커지게 되겠죠. 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A가 2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요. 무조건 수렴한다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2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봅시다. A가 2가 됐는데 얘가 수렴하긴 해야 돼요. 어디도 3으로 수렴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가 수렴했더니 3이 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비교해봤을 때 3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얘기로는 양변에 n으로 나누어주자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한번 다들 해보세요. 양변에 n으로 나누어보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면 얘는 루트 4니까 2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2였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분자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기 때문에 4 마이너스 4b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몇이 된다? 3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죠? 계산해주면은 b가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빼면 되니까 우리는 답이 4다 라고 구하면 될 거예요. 다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고3이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고2까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고 고3이 되면 이제 어떤 걸 같이 병행해야 되냐면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병행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연습할 때는 이거를 극한구할 때 양변에 n을 나누어주는 걸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도 해야 된다. 이거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들 연습할 때는 한 번씩 n으로 나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다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레벨 3의 1번 문제 같은 거 극한구하는 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본 친구들 방금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지 않고 n으로 나누어 보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 문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레벨 1에 두 문제 했으니까 13페이지 레벨 2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레벨 2에 또 2번을 보니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킬 때 우리가 여기 뒤에 좀 짜였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이 있고 저게 4분의 1의 n승보다 작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랑 같냐? 결국에는 절대값을 없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과 n승 사이에 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봤더니 이거 어떤 문제예요? 레벨 1에 있던 2번 문제랑 결국엔 같은 문제죠. 이렇게 써져 있던 거 그냥 주면 너무 쉬워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보기 어렵게 꼬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양변에 요거를 더해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분자를 왜 안 썼냐? 자, 선생님은 그냥 스타일이 그래요. 여기가 n-1승이다, n-2승이다, n+1승이다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n승으로 다 맞춰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 그게 나중에 계산 실수도 안 하고 보기 편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면 여기가 n-1승이고 여기가 n+1승이죠?
문제 잘못 쓴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얘들 다 n승으로 바꿔주니까 2의 n-1승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죠? 수투에서 2분의 1에 2의 n승으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의 n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얘가 어디로 수렴하고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만 좀 맞춰주면 되겠죠. 그 우리가 살짝 기대하는 게 뭐다? 얘랑 같은 곳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마음에 품고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자, 4분의 1의 n승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 거냐 봤더니 이거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다 공비가 더 큰 애로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의 n승하고 3의 n승이 있으면 2보다는 3이 더 컸죠. 그러니까 공비를 3의 n승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3분의 2의 n승 더하기 1 2분의 1의 3분의 2의 n승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얘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줬었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 3분의 2는 4분의 1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나죠? 자,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분의 3으로 수렴할 테니까 얘는 3으로 수렴하겠다. 얘도 3으로 수렴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졌죠? 3 빼기 0과 0 더하기 3으로 수렴할까? 앞에 있는 것도 3으로 수렴하고 뒤에 있는 것도 3으로 수렴하니까 여기는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쉽죠? 자, 수학 문제가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보면 볼수록 쉬워지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쉬워져요. 지금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조금 안 좋은 공부법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쉬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흐름이란 걸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었었지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면서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레벨 1의 2번 문제랑 얘랑 매우 비슷하죠. 근데 레벨 1의 2번은 쉬웠지만 얘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문제들부터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저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수학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끝났고 4번 봅시다. 자, 이제 이 4번 문제 다음에 레벨 3 우리가 흔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같이 볼 건데 그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냥 이 문제 해설지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문제 읽고서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문제에 어떤 말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따라오면서 캐치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들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 문제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굳이 써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얘들 써먹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등차 수열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꼭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작년부터 많이 했었을 건데 자, 등차 수열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은 공차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시 해서 공차가 문제에 안 나와 있다면 이 공차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첫째 항이라는 거가 문제에 어떤 식으로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문제를 봤더니 이런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그 등차 수열을 더한 어떤 것과 300이고 또 다른 거는 100일 때 무엇인가를 하대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했죠?
우리 이 시그마 나오면은 저거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시그마 공식을 써도 됐지만 등차 수열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에 더해서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하는 게 있었어요. 다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는 다시 해서 자 이것부터 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 300이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an이란 거를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n-1d다 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시그마 공식 있죠? 그거 사용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계산한 거랑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A1, A10 이거 어떻게 썼냐? A1을 A라고 쓴다면 A10이란 건 A 더하기 9D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A 더하기 9D가 5로 나누니까 60이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거는 무엇이다? 시그마 n은 11부터 20까지 an 했더니 100이래요. 여기 있는 문제죠. 우리 지금 요 뒤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수학 문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가지고 일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하죠.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이렇게 문장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식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10개가 있으니까 2분의 10이니까 5에다가 첫 번째 항은 여기서의 첫 번째 항은 A11이죠. 그러니까 A11에 A20을 더하자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11이라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10D고 A20이라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19D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또 계산해주면 2A 더하기 29D가 2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다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연입해주면 A하고 D를 구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한 얘기랑 뭐가 같냐? 등차 수열이다 라고 문제에서 굳이 알려줬다면 어떻게든 첫 공차랑 첫째 항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숨겨져 있는 거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찾아놓고 뒤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거에 대한 식 정도는 만들어 놓고 뒤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얘를 연입해 주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0D가 마이너스 40이니까 D는 공차라는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우리가 A라는 거는 39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읽어볼게요. 우리가 AN만 구해내면 AN 플러스에 대해서 얘는 구할 수가 있겠는데 FN하고 GN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또 해석을 해보래요. 자, 그랬더니 얘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래요. 어떻게? n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그럼 얘는 밑에서 한 거랑 똑같겠죠. 2분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죠. 우리가 10부터 20까지라고 하면 10개라고 하고 11개라고 하듯이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AN에다가 A 얘는 더하자. 그게 FN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GN이라는 거 보니까 얘도 얘는 항이 n개가 있네요.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그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은 A3에 n을 넣은 A3에는 더하면 되겠구나. 얘가
GN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이 과정들은 A하고 D 다시 해서 공차랑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열심히 해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칠판이 닫아야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FM부터 이제 찾아보자고요. FM이라는 거는 2분의 n 플러스 1에 A의 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 39에 n-1에 D 공비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41 마이너스 2n이 되겠네요. 다들 됐죠? 자, 더하기 우리가 A2n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수열이라는 거는 함수라고 했죠. 단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2n 넣어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41 마이너스 4n이다. 그렇기 때문에 fn이라는 건 2분의 n 플러스 1에 82 마이너스 6n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이번에는 gn 구해봅시다. gn이란 거는 2분의 n에 자, a3라는 건 여기다가 한 3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 3 넣은 거니까 35 그리고 a3n이라는 건 여기다가 3n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41 마이너스 6n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부터 해봅시다. 자,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은 여기다 n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그냥 얘 다시 해보면 n 플러스 1분의 여기다 n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39 마이너스 2n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gn분의 fn은 얘분의 저거분의 이거네요. 그러니까 n에 35에서 41 더하면은 76 마이너스 6개 그 2분의 1 앞에 있을 거예요. 2분의 1에 이번에 이거 써주면 되겠죠. n 플러스 1에 82 마이너스 6개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수렴한다? 아,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겠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수렴한다?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잠시만요. 손에 맞죠? 잘못 미안하네. 이렇게 보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이거 쭉 해보면 2차식이 나올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얘는 1로 수렴하겠구나. 마이너스 2에서 1 더하니까 우리 답은 마이너스 1이다. 2번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죠?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보면 이건 계산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식 도출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하면 되고 결국에는 수학에서 문제에서 괜히 주는 힌트는 없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 쓸데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급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수학에서 특히 21번, 29번, 30번 모의고사 그 필러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도 한꺼번에 문제 전체에서 의도하는 걸 다 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아, 얘가 의미하는 게 저거구나, 제가 의미하는 게 저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합치는 식으로 그렇게 풀면은 다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레벨 3에 있는 한 문제만 보면 오늘 강의를 끝낼 건데요. 레벨 3라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선생님이 미리 풀어봤는데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자, 수능 특강 14페이지 레벨 3의 실력 완성 문제인데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 세제곱 위에 있는 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과 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씩 가지고 갈 거예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p라는 n, 세제곱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또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 결국에는 어떤 원이라는 걸 하나 잡을 건데 그 원은 n분의 n 세제곱 n분의 n 세제곱이 아니고 n, n 세제곱과 원점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원이라는 걸 이제 하나씩 잡아보면서 가봅시다. 자 원점을 지나는 원이든 뭐든 아무튼 원은 일반적으로 얘가 일반적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조금 A, B, C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원점이 지난대요. 그럼 여기다 0,0을 다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 빠졌네. 자, 그러면 우리가 C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첫 번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원의 방정식은 이걸 만족하는 어떤 A, B가 있고 그런 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뭘 지난다? 저 n, n 세제곱을 지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넣어주니까 우리가 n,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A, B가 찾아내면 이 원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힌트가 뭐냐? 자, 곡선 y는 x 뒤에 좀 잘렸네요. 제가 PPT 좀 그렇게 만들어서 y는 x 세제곱 여기 x 세제곱이라 쓰고요. 자, y는 x 세제곱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과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 M이 서로 수직이래요. 자, 이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추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자, y는 x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이 있겠구나. 그리고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에서의 접선이 얘랑 수직이다. 이 얘기죠. 그럼 자, 이 원은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 점도 지나야 되는데 여기 접해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고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됐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서로 수직일 때 원 C의 중심에 X좌표를 AN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X좌표 여기서의 X좌표가 뭐 AN, 무엇일 텐데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극한치하면 되겠구나. 그럼 다시 해서 이 AN은 n에 대해서 표현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문제는 이해가 됐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얘 중심을 좀 잡을 거예요. 근데 중심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잡았었죠.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원의 중심 어떻게 된다라고 고1 때 배웠었죠? 어떻게 되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N이라는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그럼 우리는 이 마이너스 2분의 A 다시 해서 A라는 거를 N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 표현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에서의 특징이죠. 접한다는 얘기는 다시 해서 원점을 지나는 애랑 이 점까지 이렇게 이은 직선과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중심과 이 접한다는 점
P n, n 세제곱이라는 점까지의 기울기가 몇이다? 이 y는 x 세제곱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럼 이 y는 x 세제곱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얘 작년에 미분 때 배웠었죠. 그럼 미분법을 사용하니까 3x 제곱에 n 넣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3n 제곱이구나. 다시 해서 얘와 얘의 기울기가 3n 제곱이구나. 그러면 끝이죠. n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a분의 n 세제곱 플러스 b분의 b가 3n 제곱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얘랑 직접적으로 연립할 거다? 아니다. 어떻게? b만 없애주는 식으로 연립할 거다. 다 구해내진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봅시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하면서 b를 없애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곱해주니까 2n 세제곱 더하기 b가 이렇게 곱하니까 6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a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b는 4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a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쉽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 그림 간단하게 이런 얘기구나 알기 위해서만 하는 거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저 b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우리가 n제곱 n 6제곱 그리고 an 그리고 b에다가 n 세제곱을 곱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4n 6제곱 n 세제곱을 곱하니까 3n 5제곱 a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a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a에 대해서 묶으면 우리가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 자, 4n 6제곱 그리고 네, 맞죠? 4n 6제곱에 우리가 이거 해주니까 4n 죄송해요. 뭐 자, a로 묶기도 했죠? 그러니까 3n 5제곱 더하기 n의 a곱 그리고 나머지 5n 6제곱 더하기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애는 우리가 마이너스 3n 5제곱 더하기 n분의 5n 0제곱 더하기 n 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됐죠? 자,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냐? 한 줄씩 한 문장씩 파악한 거예요. 자, y는 x 세제곱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이 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부터 추려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점에서 점 P에서의 접선과 여기 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어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킨 거죠. 그 시킨 거대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저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6n 5제곱 더하기 2n분의 5n 6제곱 더하기 n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구하라는 거는 얘예요? 아니죠? 얘를 n으로 나눠주자. 그러니까 얘는 n으로 나눠주니까 여기가 6제곱 제곱이 되겠죠. 이거 극한치 하니까 몇이다? 6분의 5다 5번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시키는 대로 그냥 쭉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풀리죠. 물론 제가 여기 계산하는데 조금 버벅대죠. 원래 계산이 가장 어려워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능 특강 짝수번 문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안 있을 때 다들 집에서 답답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집에 있어서 건강 주의하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